안녕하세요. 한의MD 최희찬입니다. 오늘은 나이를 먹으면 왜 병에 걸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해보고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 인체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노화됨에 따라 왜 어떠한 능력들이 조금 부족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거는 누구나의 꿈입니다. 또 어떻게 노화가 진행이 되고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DNA라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DNA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설계도인데요. 설계도에 의해서 DNA에 정보가 있으면 우리 몸이 끊임없이 재정비하고 그 정보에 맞게 몸이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정확한 DNA가 있더라도 그 정보에 맞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영양소, 즉 단백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DNA에서 mRNA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 정보로 특정 부위에 필요한 영양소로 변환이 됩니다. 인체가 많이 노화되거나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되는 메시지로 보내지게 되면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가지 않을 수 있겠죠. 다음으로 텔로미어라는 것을 얘기해 볼 건데요. 텔로미어는 기본적으로 DNA를 이렇게 보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세포가 꾸준하게 재생성되고 복제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텔로미어도 이렇게 짧아지게 되는데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그리고 좀 늦추려면 운동을 하거나 또는 2009년 노벨상 수상을 하신 엘리자베스 블랙번에 의하면 식이요법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영양소, 즉 단백질이 세포 안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정한 영양소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 신호를 보내어 특정 기능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기도 하는데 이게 아주 기본적인 세포 안에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요. 세포는 꾸준하게 재생성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능이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재생성돼야 되는 세포가 재생성되지 않는다면 그게 이제 독소로도 바뀔 확률이 높죠. 예를 들면은 우리 뇌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이제 재생성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세포가 죽어서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지연이 되면 독소가 돼서 주변에 뇌신경 세포까지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매를 초래할 수 있고요. 또 재생성되어야 하는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을 좀비 세포라고 부릅니다. 이 좀비 세포 또한 각종의 다양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듦에 따라서 DNA라는 우리 설계도도 조금씩 손상을 입게 돼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DNA에 정확한 정보가 있더라도 전달되는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영양소가 못 갈 수도 있고요. 또 세포가 재생성돼야 되는데 필요한 영양소나 그게 신호가 제대로 가지 않아서 재생성되지 않았을 때 독소로 또 돼서 염증이 될 수도 있고 각종 부위에 따라서 다른 병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세포가 이렇게 재생성돼야 되는 것도 굉장히 늦춰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와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는데 세포의 호흡에 관여하고 에너지를 생산하고 미토콘드리아가 노화되면 활성산소를 생산하여 DNA와 단백질에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소도 우리 몸에서 SOD 효소라는 것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효소 또한 나이가 들음으로써 생산되는 양이 급격하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논문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몰레큘러 셀 리프로덕션 볼륨 11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그 여성들을 타겟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30대 후반부터 20대에 비교해서 SOD 생산량이 굉장히 적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황산화제를 또는 황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인체의 각각의 세포들은 적당량의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근데 세포가 노화됨에 따라서 영양
수급이 되게 불균형하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화된 세포들이 포도당과 지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세포들이 흡수를 하지 못하면 인슐린이나 인슐린 유사성 인자, IGF-1 파스웨이가 영향을 끼쳐 당뇨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먹은 것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는 것도 좀 흔한 질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로 이루어진 조직은 재생성이 되어야 됩니다. 손상이 되거나 또 지연이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재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줄기세포는 어느 특정 부위에 필요한 세포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이 변환되는 과정이 되게 빨라야 되고 원활해야 되는데 노화가 되는 데 따라서 이 줄기세포의 활동 또한 좀 더디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노화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대해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나이에 또는 상황에 맞게 또 내 몸의 컨디션에 맞게 필요한 영양소를 잘 찾아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DNA가 많이 손상되는 행위들을 많이 적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망 원인으로 가장 큰 암과 관련된 그 생활 습관이 이제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보셔서 내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것들이 관련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전 사고하는 게 어떤 특정한 툴이나 설계도 없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굉장히 자유롭고 유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은 내가 일어나서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할 때 쓰는데, 그 일을 할 때 가져오는 DNA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신체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보완하고, 또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각자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패턴들을 몸에 약간 악영향을 주는 게 있다면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피할 수 없는 거라면은 제도적으로 조금 월요일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하루를 쉬고 수요일에 한다든지, 술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절도 하고, 계획에 따라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패턴들을 이렇게 한번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점검하시고 조금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입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이 조금 건강하고 행복하는데 조금 중점을 많이 두고 움직이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서 굉장히 몸에 좋은 것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도 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가장 최적의 제품이 무엇인지도 고려를 하고, 또 이런 제품들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로써 우리가 건강하게 어떻게 꾸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기본적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모두가 행복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